이번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시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1번, 2번은 좀 그 사회의 쟁점이 되는 시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론을 좀 내려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말하는 거야. 2번 재심은 나에 나타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가에서 서술된 기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하고 라의 내용에 활용하여 서술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때로는 환경에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에서 찾아 서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요 맨 끝에 거는 독립적인 문제니까 거론 안 하고요. 일단 보면 돼. 마에서만 보면. 근데 여기는 지금 다하고 라를 읽은 다음에 가에 서술되어 있는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과연 기업의 목적? 가에서 기업의 목적은 뭘까? 기업이 존재하는 건 무조건 첫 번째 목적은 영리 추구야. 아니, 기업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이게 빠지면 기업이 아니라 그건 자선봉사단체지. 거기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 마는 따로 하고 가부터 보세요.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 기업의 활동이지. 이때 생산은 단순히 특정한 재화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과 배달같이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자, 이 기업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가고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기업 활동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기업은 이와 같이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나왔잖아, 이거 봐.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그게 바로 영리 추구고,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했어. 기업의 목적은 상품을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 그러면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상품활동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조직과 조직의 문화를 바꿔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결국 이윤 추구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뭐 알겠지. 새로운 상품은. 근데 이거 조직과 조직 문화를 바꿔본다. 이 얘기는 얘를 개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한 기업 계열 그룹 내에 기업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이런 분들 뭐 폐지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생산의 구체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근로자들한테 뭐 어떤 동기부여를 준다. 이런 것도 다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에서 추구할 건 기업의 존립 이유, 존재 이유는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다라는 게 절대적 기업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네. 나로 가볼까?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우선 기업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첫 번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 시설 정비. 두 번째, 노화된 시설 정비하고 교체하는 거. 환경을 위해서 노화된 걸 교체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밑줄친 거 잘 봐봐. 저런 게 요약하는 거야. 알았지? 필요한 단어만 딱 쓰는 거야. 또한 기업은 폐기물 회수해서 재활용하거나, 자, 그러면 기업은 폐기물 회수, 재활용,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 제품의 개발 등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네. 태양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이라면 정책이고 활동이라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그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환경 오염을 하는 물질을 만들지 않는 거. 두 번째, 만들면 정화해서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오염된 걸 다시 정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시설들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환경과 친화된 것들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원이나 첫 번째는 아예 안 만드는 거. 만들면 정화하는 거. 배출했으면 그거에
그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 아예 처음부터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거. 이런 게 기업의 노력이야. 다음으로 가볼까? 에이펙. 21개국 정상이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췄어. 에이펙에서. 그리고 2015년에 3월에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환경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 인하 공동이행 지침을 합의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회원국이 환경 상품에 대해서 2015년도 말까지 관세를 5% 이하로 자발적으로 낮추기로 했어. 그러니까 환경 상품은 관세를 더 낮춰주는 거야. 관세 인하 품목은 에너지 저소비, 이게 다 환경에 관련된 거지. 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물품, 풍력 발전기 부품, 가스 매연 분석기, 환경과 관련되는 거지. 태양열 보일러 온도 조절기, 86개의 환경 상품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15년 12월에 국제협력 관세율표를 제정해가지고 2016년도 1월 1일부터 에이펙의 환경상품 86개의 관세율을 현재에서 8%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면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협조하는 거고, 환경 문제는 인류의 문제니까 인류의 2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을 보호하거나 친환경 상품을 우대하는 그런 관세율 인하 정책을 에이펙에서 합의를 했다, 그런 얘기고, 에이펙에서 합의한 걸 우리는 이행했다는 거지. 우리 정부도 환경 정책에 동참했다. 자, 나로 가볼까?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당연하겠죠. 반면 환경 개발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또 나서 아까 나왔지, 인간 중심 도구주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환경 보존보다 우선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거 아까 나왔던 인간 중심의 도구주의와 관련된 게 바로 이거야. 이처럼 환경 보존과 개발, 이 두 가지 각각의 목적에서는 충돌이겠지. 자, 갈등 상황. 즉 보존과 성장, 보존할 것이냐, 환경을 해치더라도 성장할 것이냐,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환경적으로, 전제야 건전하고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것이 돼야 되고,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 세대의 욕구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 즉 미래 세대도 현 세대만큼 잘 살 수 있게 하는 범위에서 자연을 이용해야 된다. 제한적이지, 그지? 이런 전제가 있어, 조건.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처럼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이상 과도한 성장과 개발, 자연 파괴, 환경 오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인 태양광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 보존할 수 있죠.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어. 이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 우리는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환경 보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또 하나 여기서는 환경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알았니? 자, 그럼 봐볼까? 충남 서산의 태안군에 걸쳐있는 가로림만이 있는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자, 아까 나왔던 지리산 케이블카하고 비슷한 거야. 시민단체와 경상남도 사업을 하는 경상남도와 충돌하겠지. 똑같이 조력발전소도 똑같단 말이야. 찬반. 자, 이 가로림 조력발전 기술팀장은 조력발전에 건설했다는 이점이 많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력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이점이 많다. 조력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아 환경 파괴를 최소해. 이 말은 환경 파괴가 된다는 얘기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일조한다. 정부가 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반대로는 만만치 않다. 조력발전소 건설하게 되면 갯벌의 면적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 어민의 생계터전이다. 자, 그러면 갯벌이 생계터전이고 갯벌이 여기서는 조력발전에 의해서 망가지는 환경이란 말이야. 자연이란 말이야. 가로림만 입구에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 갯벌 감소가 되고요. 그럼 수질이 악화되고요. 어패류의 산란, 서식 여건이 파괴돼서 지역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즉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아니 갯벌에서 뭔가 양식하고 갯벌에서 채취하는 그 사람들의 소득원이 줄어든다. 일종의 어업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나다란 말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가부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가는 기업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 추구. 절대적인 거야. 그건 이해는 없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는 기업들이 막 어떤 정책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나의 재심은 뭐야? 나의 재심은 자, 이거 기업의 노력이지, 그지? 친환경, 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여러 가지 나왔어. 그다음에 다는 뭐야? 에이펙에서 결정했단 말이야. 환경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하한다. 기업은 이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당연히 환경 상품을 만들어서 이윤 추구를 해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 이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관점과 환경 개발을 주장하는 사이에 갈등, 첨예한 갈등.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것을 지향하면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보전과 성장의 조화란 말이야. 이게 결국 미래 세대에 현재 세대에 모두 정당하게 보여지는 것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에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인데 이 조력발전소라는 것이 결국은 이 조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죠. 조력발전소 뭐 할까? 전기를 생산하잖아.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전기가 이익의 구체적인 재료가 되는 거야, 수단이. 그럼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력발전은 친환경이냐? 네, 친환경 맞아. 친환경 사업이란 말이야. 친환경 사업인데 친환경은 일정 부분 친환경은 얻었지만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따라서 나온다고. 친환경 사업을 추구했는데 부작용이 나왔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2번 정리하면 돼. 답을 한번 볼게. 기업의 근본적 목적은 상품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의 추구다. 이건 이제 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존재 이유, 근본적 목적에 대한 얘기고, 나에서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이게 이제 에이펙의 결의에 따라서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기업이 환경 상품의 생산을 늘려. 왜냐하면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에 맞춰서 이윤 추구를 이루려면 상품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증가시켜. 이렇게 노력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에 맞춰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장기적 성장을 높이려 하는 이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은 앞에서 말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합하느냐 물어봤잖아. 여기 지금 문장이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상품 생산을 늘렸단 말이야. 환경 상품 생산을 늘려갖고 수출 증가해. 그럼 이윤 추구하는 거고. 또 장기적인 어떤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하는 방향. 이 방향성을 맞춰서 지속적인 성장, 장기적 성장을 높이라는 거.
이 장기적 성장이 바로 이윤 추구를 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자칫 환경 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거기 제시문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건설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은 현재보다 이봐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 이게 기업이 추구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의도란 말이야. 의도인데 결과는 뭐냐면 갯벌수가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할 수도 있고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고 어패류 산란 소식 여건이 파괴,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모두 생태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란 말이야. 이거 좋잖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좋은 의도란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예상보다 큰 부작용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고, 그러면 그게 왜 심각하냐면 생태계의 근본적 질서가 파괴된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부작용 어디까지 간다? 인류,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기업의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 어떤 관점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